네, 안녕하세요. 대구문화예술산업학교 무대영상예술과 친구들, 네, 4월 28일 화요일 4, 5교시 무대음향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viamo negli conici che la bellezza infiora e la fuggeva l'ora s'inebria voluta. Liviane dolci fremiti suscita l'amore, poiché quegli occhi ai cuore onnipotente fa. Viviamo, amore, amore, fra i coniugi più caldi baci avrà. Tra voi saprò di venire con mio giocondo, tutti follia, follia nel mondo, ciò che non gli piacer. Godiam fugacer rapido e il gaudio dell'amore, e un fior che nasce ne più si può godere. Odiam Civita, Civita, marido cento lusiglie. La vita nel tripudio, Quando non sami ancora vedete che l'ignora. è il mio destin così. Odiamo la danza, la pace, i canti, lontano che bella il riso. In questo paradiso ne scoprai i bottoni. Ne scoprai di, ne scoprai di. 네, 오늘은 멋진 공연 한 편으로 수업을 시작해봤는데요. 네, 오늘 수업 주제가 바로 이 공연 장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오페라입니다. 매일 보던 책의 72쪽부터 75쪽까지 내용과 그리고 오페라 관련 용어 135쪽부터 136쪽의 내용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페라는 르네상스 시대의 공연 형식 중에서 현재 존재하는 장르 중에 유일한 공연 장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페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 작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요. 자, 오페라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자, 오페라는 16세기에 우리 옛날에 그리스 시대의 그 비극들을 무대 위에서 한번 재현시켜보자, 그런 의지를 가졌던 이탈리아에 있는 예술가들로부터 오페라라는 장르가 태동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페라의 의미를 조금 정리해보면 오페라는 연극과 음악이 결합한 무대 예술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연극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연극이라기보다는 음악으로 이루어진 음악극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성악을 통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음악이 더해진다고 했는데요. 그 음악은 어떻게 실현되냐면 오케스트라로 실현됩니다. 자, 그래서 노래로서 연극이 실현되고 오케스트라로서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개가 결합한 무대 예술을 우리가 오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페라의 구성은 플롯에 따라 남녀 성악가가 파트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아까 우리 첫 영상에서 봤듯이 남녀 성악가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성악을 하는 것을 봤었죠. 그렇듯이 플롯이라는 것은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남녀 성악가가 파트를 맡아서 노래를 하게 되고, 그 노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주제곡과 그 다음에 독창곡 아리아가 축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주제곡은 이 오페라에서 주제가 되는, 아까 처음에도 나왔던 랄라 랄랄라랄라 그 부분 있죠? 네, 그 주제곡과 그리고 각자 부르는 아리아가 축을 이루어서 오페라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볼 건데요. 자, 오페라는 17세기 초창기부터 쭉 흘러와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오페라가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이 베르디라는 음악가 이름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디라는 사람이 표현적 양식과 공연 양식을 발전시켰다. 자,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서 오페라는 황금기를 맞습니다. 자, 이때 기억해야 될 파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나폴리 악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페라를 아주 부흥을 시켰습니다. 자, 그때 확립된 것이 바로 벨칸토라는 것인데, 이 벨칸토는 가창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창 기법인 벨칸토가 최고조로 발전했던 것이 바로 18세기입니다. 자, 이 황금기를 지나서 이제 오페라는 굉장히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공연 장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모차르트입니다. 이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지오반니 같은 오페라를 작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세기에 와서는 이제 오페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는데요. 이때 기억해야 될 사람은 바그너. 우리 바그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로마의 원형극장이 현대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를 공부할 때 봤던 그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생각나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처음으로 숨겨서 이렇게 공연장을 제작했던 그 바그너입니다. 그래서 이 바그너는 오페라를 좀 더 음악극 형태로 발전시킨 사람이고, 오페라가 좀 더 종합 예술화 되도록, 총체적인 연극이 되도록 오페라를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약간 이 베르디는 처음에 17세기에 나왔던 베르디고요. 그다음에 푸치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푸치니라는 사람은 이름 특이한 징슈빌이라는 갈래를 또 개척했는데요. 징슈빌이 뭘까요? 간간히 대사가 들어가는 오페라 장르를 징슈빌이라고 하고,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푸치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건데요. 72쪽부터 75쪽까지 지금부터 한번 읽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오페라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페라를 무대 위에 화려한 장치와 배경, 의상 같은 것들을 가미한 음악 무대쯤으로 생각해 왔다는 것이고요. 이 오페라가 과거부터 또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페라는 지금 흔히 생각하면 상류층들이 즐기는 음악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서양 사회에서 귀족과 서민층 모두가 사랑했던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페라가 발전하여 오늘날의 오페라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오늘날의 오페라는 우리 아까 봤던 바그너라는 사람 기억나죠? 이 바그너를 굉장히 오페라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바그너의 정신을 이어받은 총체극을 오페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인기 있는 장르긴 하지만 특히 이탈리아의 독창적인 유산,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독창적 유산으로 불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범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인간의 그런 정서나 희노애락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 장르로 지금 전 세계에
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음악과 그다음에 연기와 그리고 화려한 의상들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종합적인 예술의 특성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오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페라를 얘기함에 있어서 오페라 극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오페라 극장은 일반 극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케스트라 피트입니다. 자, 이 오케스트라 피트는 바로 오케스트라단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무대와 이쪽 관객석이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관객석 사이에 존재하는 이 오케스트라 피트, 이것이 일반 극장과 오페라 극장을 차별화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페라 극장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오페라 박스입니다. 자, 오페라 박스가 무엇이냐? 오페라 박스는 한쪽 벽이 트인 방 모양의 객석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한 칸 한 칸이 바로 오페라 박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박스에서 사람들이 공연을 보는 것인데, 이 박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약간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옛날에는 이 오페라 박스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좀 부자다,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어떤 신분 과시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때그때 티켓팅을 하지 않고 자기가 공연을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그런 야구 시즌 관람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귀족 전용 박스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이 박스석이 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막 사랑을 나누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으로 오페라는 어떻게 제작되었느냐를 봤을 때 오페라는 두 가지 시스템 하에서 제작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레퍼토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 레퍼토리, 니는 맨날 레퍼토리가 똑같노 하는 그 레퍼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타존의 시스템인데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토리 시스템은 한 극장이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갖고 있어서 그 레퍼토리를 바꿔가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 극단은 나비 부인, 그다음에 아이다, 돈조반니 라는 이 세 공연을 바꿔가면서 계속 공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여러 오페라를 접할 수 있고 하나의 지역에 머물면서 그 공연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지만, 만약에 이제 나비 부인이랑 아이다, 돈조반니를 한 30년 넘게 계속 그것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신선함이 부족한 측면이 있겠죠. 네. 자, 그 반면에 스타존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약간 롱런의 개념인데요. B 극단은 아이다라는 공연만을 이제 하는 극단이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공연을 굉장히 호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공연만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배역진을 갖는 것이 특징이고, 이제 마치 그 기간 동안은 축제를 하는 것처럼 특정 기간 몰입하여서 하는 것을 스타존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기 필하모닉이라는 단체가 지금 계속 봄 2월부터 7월까지 이제 공연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앤솔로지 시리즈 1, 2, 3, 그리고 퀴즈 콘서트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레퍼토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페라의 개념과 오페라 극장, 그리고 오페라 제작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오페라의 하위 장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하위 장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페라의 하위 장르는 오페라 세리아입니다. 네, 세리아는 영어의 serious, 그러므로 심각한 오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극 오페라를 말합니다. 정극. 자,
자, 그래서 이 오페라 세리아는 어떤 계급이 좋아했을까요? 네, 당연히 귀족들이 좋아했던 네, 전극 취향이고요. 내용은 귀족들은 희극보다는 뭐를? 비극을 좋아합니다. 비극, 그리스 신화나 영웅에 나오는 슬픈 영웅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전극입니다. 그래서 비극이다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장엄하고 무겁고요. 그리고 상투적이란 말은 계속 반복되는 때로는 약간 지루함을 주기도 하는 그런 극 구성을 갖고 있고요. 노래가 위주가 되는 것을 오페라 세리아라고 합니다. 이때 오페라 세리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페라 세리아를 공연하기 위해서 이제 카스트라토라는 그런 성악가가 이제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 이 성악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남자인데 엄청난 높은 고옥탑의 여자 음역을 내는 거죠. 변성기를 지나면 여자 음역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여자 음역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 음역을 낼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카스트라토는 바로 거세 가수라고 해서 남성성을 제거하고 이제 무대에 올랐던 그런 개인적으로 봤을 땐 조금 슬픈 가수고요. 이 방금 봤던 영상은 유명한 파리넬리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아름답고 아주 정밀한 성악적 기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장르가 바로 오페라 세리아 시리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페라 부파인데요. 자, 이 오페라 부파는 오페라 세리아랑은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탈리아 희극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거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재밌고 코믹한 내용을 다루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는 오페라 세리아는 귀족 취향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중들, 일반 시민들이 좋아했던 장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 사실은 원래부터 오페라 부파가 있던 건 아니고 오페라 세리아가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좀 장엄한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오페라 세리아 1막, 2막 사이에 재밌게 약간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했던 공연이 바로 인터메조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 인터메조가 1막이랑 2막보다 어떨 때는 더 인기가 있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연팀에서 이거 괜찮은데 인터메조 사람들이 반응 좋네? 요거를 모아서 한번 해볼까? 재밌게? 그게 바로 뭐예요? 네, 오페라 부파가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작품은 뭐 마님이 된 하녀, 팔스타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님이 된 하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녀가 굉장히 주인을 속여서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지하지 않은 그런 것을 오페라 부파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페레타인데요. 오페레타는 오페라
플러스 여기 에타가 붙은 건데요. 이 에타는 작다는 뜻입니다. 축소의 의미고요. 그래서 작은 오페라라는 뜻이죠. 가벼운 스타일이고요. 아까 오페라 부파처럼 굉장히 즐겁게 놀고 싶은 그런 대중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재밌게 만드는, 하지만 때로는 정치를 풍자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페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박지란 오페레타를 한번 실어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자. 즐기고 싶은 이런 대중적 심리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오페레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라드 오페라. 자, 이 발라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시경, 박효신, 폴킴 그런 사람들의 발라드가 아니고요. 네, 이 발라드는 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이번에도 민중들이 좋아했던 악극이고요. 유머를 담아서 거리에서 떠도는 그런 노래들을 담아서 그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가 발라드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것은 거지 오페라, 베거스 오페라라는 게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거지들의 이야기. 이것은 이제 최근 현대까지도 이제 개작되어서 서푼짜리 오페라라는 브레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의 작품으로 공연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발라드라는 것이 슬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페라 코믹입니다. 자, 오페라 코믹은 이거는 코믹이니까 당연히 웃긴 거겠죠.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프랑스에서 희극 위주로 공연을 했던 걸 오페라 코믹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19세기부터는 웃기지 않은 내용도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드빌이라는 장르에서 비롯되었는데, 유명한 작품으로는 파우스트와 카르멘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주인공은 악마와 계약을 하여 자기의 욕망을 시험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 5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오페라 장르 중에 하나는 그랜드 오페라입니다. 그랜드 오페라는 지금은 되게 많은 공연의 앞에다 그랜드 오페라라는 말을 붙이지만, 사실은 그랜드 오페라는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대를 파리 그랑드 오페라 무대에서만 공연하는 것을 그랜드 오페라라고 하고, 그리고 내용은 희극을 쓰지 않고요. 비극 위주고 무조건 음악으로 대사를 합니다. 성악으로서. 그리고 반드시 발레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고 또 오막이어야만 하는,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는 것이 바로 그랜드 오페라라는 개념입니다. 135쪽부터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오페라랑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아리아랑 레시타티보, 라멘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페라 수업이었고요. 과제는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에서도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시되는 기출문제 문항을 다 풀고 답은 다 올려주세요. 그렇지만 풀이는 전체 다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5문항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 요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제시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